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시카고 컵스가 마침내 수건의 과제를 해결해냈습니다. 컵스는 지난 몇 시즌 동안 3루 포지션에서 고질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으며 특히 지난 시즌의 실망스러운 모습 이후 팀의 전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물 FA 영입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시켜줄 이름, 알렉스 브래그먼을 품에 안는 데 성공했습니다. 야구계에 던져진 이 뉴스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한동안 빅마켓 구단답지 않게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컵스가 다시 한번 월드시리즈 우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컵스는 브래그먼과 5년, 총액 1억 7,500만 달러라는 거대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 계약이 발표되자마자 계약의 세부 조항들에 대한 분석이 쏟아져 나왔는데 특히 이 계약이 최근 대형 FA 계약의 추세와는 확연히 다른 깨끗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야구 관계자들은 주목했습니다. 연봉 지급을 미루는, 즉 구단의 단기적인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디퍼 조항은 단 한 푼도 들어있지 않았으며 선수에게 계약 기간 중간에 FA 자격을 다시 얻어 시장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옵트아웃 조항 역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컵스가 브래그먼을 5년 동안 팀의 핵심 전력으로 붙잡아 두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선수로서도 연봉을 깔끔하게 받는 대신 구단에 대한 충성도를 약속한 셈입니다. 대신 컵스는 브래그먼에게 전 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가 시카고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계약 규모는 사실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컵스가 브래그먼 영입을 위해 얼마나 공격적인 배팅을 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기 전 권위 있는 매체들의 예측을 살펴보면 디 애슬레틱은 6년 1억 7,100만 달러, 트레이드 루머스는 6년 1억 6천만 달러, 그리고 ESPN조차도 5년 1억 6천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컵스는 보스턴 레드삭스들을 비롯한 경쟁 구단들을 뿌리치기 위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과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브래그먼은 시장 예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계약에서 컵스 구단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는데 바로 평균 연봉입니다. 브래그먼이 매년 받게 될 3,500만 달러는 시카고 컵스 구단 역사상 최고 평균 연봉 기록을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물론 컵스 역대 최대 규모의 총액 계약은 여전히 2016년 월드시리즈 우승의 핵심 멤버였던 제이슨 헤이워드에게 안겨졌던 8년 1억 8,400만 달러 계약으로 남아있지만 선수 가치의 척도가 되는 평균 연봉 면에서는 브래그먼이 명실상부한 새로운 최고 대우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2016년 염소의 저주를 풀고 우승을 차지한 이후 컵스는 잠시 팀의 체질 개선을 이유로 빅마켓 구단다운 화끈한 지출을 미루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2023년 댄스비 스완슨과 계약한 7년 1억 7,700만 달러 계약이 최근 몇 년간 컵스의 가장 큰 지출이었음을 감안할 때 브래그먼의 계약은 컵스가 다시 한번 우승권 전력으로 복귀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의 의미는 단순히 3루수 한 명을 영입했다는 것을 넘어 이제 시카고 컵스가 구단 가치 4위, 연고지 규모 3위의 위상에 걸맞은 투자와 야망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브래그먼은 1994년 3월생으로 컵스와의 계약은 그의 32세 시즌부터 36세 시즌까지를 커버하게 되는데 이는 컵스가 장기적인 잠재력보다는 당장의 우승에 초점을 맞춘 베테랑 보강임을 시사합니다. 한편 브래그먼의 계약은 그와 드래프트 동기인 댄스비 스완슨의 계약과 궤를 같이 하며 2015년 드래프트 1순위와 2순위 지명자들이 컵스 내야의 핵심 축을 담당하게 되는 흥미로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컵스는 뉴욕 양키스, LA 다저스,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에 이어 구단 가치 4위를 자랑하며 연고지 규모만 놓고 보면 뉴욕과 LA 다음인 3위의 거대 시장을 등에 업고 있는 명문팀입니다. 하지만 2016년 염소의 저주를 풀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이후 2020년 테오 앱스타인 사장에 이어 제드 호이어가 사령탑에 오른 뒤로는 이 빅마켓의 위상에 걸맞은 화끈한 지출을 오랫동안 멈춰왔습니다. 컵스의 지출 규모는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2023년 댄스비 스완슨에게 안긴 7년 1억 7,700만 달러 계약이 팀 역사상 가장 큰 FA 계약의 기준점이었을 정도입니다. 물론 2016년 시즌을 앞두고 제이슨 헤이워드에게 8년 1억 8,400만 달러라는 당시 팀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안겨주긴 했으나
헤이워드의 계약은 후반부 먹튀 논란과 함께 평균 연봉이 2,300만 달러 수준에 그쳤기에 브래그먼이 이번에 확보한 3,500만 달러의 평균 연봉은 컵스 구단 역사상 최고 기록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컵스가 드디어 과거의 보수적인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현재 가치를 인정하고 즉시 전력감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탄입니다. 브래그먼은 32세부터 36세까지의 시즌을 커버하게 되며 수완슨의 계약이 29세부터 35세까지였음을 감안하면 컵스는 미래의 잠재력을 사기보다는 당장 컵스 우승의 핀조각을 완성할 숙련된 베테랑 코어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컵스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브래그먼 영입전에서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휴스턴의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하고 FA 시장에 나왔던 브래그먼에게 컵스는 디퍼 없이 4년 1억 2천만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브래그먼은 페드로아가 우상이었던 보스턴 레드삭스 행을 선호했고 보스턴은 디퍼가 포함된 3년 1억 2천만 달러에 매년 옵트아웃 조함을 넣어주는 선수 친화적인 계약으로 브래그먼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컵스를 물리쳤습니다. 또한 당시 AJ 힌치 감독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역시 6년 1억 7,150만 달러라는 거액을 제시했지만 4천만 달러의 디퍼가 포함돼 있어 브래그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브래그먼은 보스턴과의 계약 후 불과 한 시즌 만에 옵트아웃을 행사했고 이 옵트아웃이 결국 컵스가 다시 한번 영입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보스턴에서 FA 재수를 성공한 셈이 된 브래그먼은 결국 디트로이트의 6년 1억 7,150만 달러 제시액보다 훨씬 좋은 6년 총액 2억 1,500만 달러 상당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컵스가 지난해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보스턴보다 더 공격적이고 화끈한 제안을 던졌음을 입증합니다. 브래그먼 영입 성공은 컵스의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3루 포지션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컵스는 브래그먼을 놓친 후 저스틴 터너와 1년 6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마일즈 메스트로부오니에게 3루를 맡기는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터너는 젊은 선수들의 멘토 역할과는 별개로 OPS 6할 1리에 그쳤고 메스트로부오니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컵스의 3루는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심각한 약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브래그먼이라는 공수겸장 3루수가 가세함으로써 컵스는 부시, 브래그먼, 이안네, 스즈키, PCA, 칼리 등 탄탄한 주전 타선을 완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컵스가 단숨에 지구 우승을 노릴 만한 전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브래그먼 영입은 필연적으로 컵스 내야진의 교통정리를 요구합니다. 컵스는 서비스 타임이 6년 남은 메스트로부온이나 골드글러브 2루수인 니코 호나를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겼으며 특히 이미 트레이드 시장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호나는 올 시즌 후 FA 자격을 얻기에 그의 거취에 관심이 쏠립니다. 컵스가 마침내 코디 벨린저를 포기하고 브래그먼으로 선회한 것은 좌타 거포라는 매력적인 옵션 대신 뛰어난 선구안과 안정적인 3루 수비,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우타 톱 타자를 선택함으로써 타선의 짜임새와 내야 수비 안정성이라는 실질적인 가치에 집중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브래그먼이라는 이름 앞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바로 2017년 휴스턴 애스트러스가 저지른 사인 훔치기 스캔들입니다. 이 사건은 브래그먼이 다른 팀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는 발언에서 시작되어 카를로스 벨트란과 벤치 코치 알렉스 코라의 주도로 실행되었으며 AJ 힌치 감독은 이를 막지 못해 결국 1년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휴스턴 구단에는 막대한 벌금과 드래프트 지명권 상실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정작 경기장 위에 있던 선수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스캔들 이후 브래그먼의 성적 변화는 팬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OPS 9할 이상을 기록하며 MVP 2위까지 올랐던 그였지만 스캔들이 폭로된 2020년 이후 장타력은 크게 감소했고 2021년 이후 OPS는 7할대로 떨어지며 9할대에 육박했던 이전 기록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알투베가 스캔들 이후에도 31세부터 33세 시즌까지 OPS 8할 8푼 7리를 기록하며 결백을 주장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래그먼이 FA 시장에서 2년 연속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뛰어난 선구안과 배트 파워,
그리고 2024년에 첫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며 인정받은 안정적인 3루 수비를 갖춘 선수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단순히 타격 능력을 넘어선 리더십과 멘토 역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보스턴에서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트레버 스토리와 함께 팀의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는 컵스 역시 브래그먼에게서 단순히 3루수를 넘어선 승리의 문화를 이끌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컵스는 2016년 우승 이후 팀의 코어 리더십이 서서히 해체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제 브래그먼의 가세는 스완슨과 함께 이 젊은 컵스 로스터에 월드시리즈 우승 경험과 베테랑의 무게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컵스가 브래그먼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보스턴을 완전히 제쳤다는 사실 역시 흥미로운 결말입니다. 보스턴은 지난해 브래그먼과의 단기 계약에 성공한 후 이번 FA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결국 화끈한 지출을 망설였습니다. 이는 구단주 존 헨리가 4번의 월드시리즈 우승 이후 야구에 대한 관심을 끄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보스턴은 데버스를 트레이드하고 1년 만에 브래그먼을 다시 놓침으로써 두 핵심 내야수를 모두 잃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브래그먼은 이미 카디널스가 소니 그레이를, 피츠버그가 요한 오비에도를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경쟁에서 컵스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브래그먼과의 계약은 컵스가 장기간의 긴축 재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월드시리즈 우승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는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선언문입니다. 이 계약은 시카고 컵스가 이제 더 이상 빅마켓에서 스몰마켓처럼 행동하는 팀이 아님을, 그리고 팬들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제드 호이어 시대의 화끈한 투자가 마침내 현실화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